사주에는 진술충미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행에서 정간지지 합해가지고 4개인데 토만 6개예요. 토가 왜 6개인지 뚜렷하게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식갑자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주역이나 쾌수에 보면은 64쾌죠. 64쾌에서 60갑자 빼면 막 이 4개가 남는데 이 4개는 어디서 옵니까? 몰라요. 이 4개가 바로 지지토 이야기입니다. 지지토 이야기인데 원리는 있어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면 갑기 합토나 을경 합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있는데 여기서 갑진과 을미나 을축, 갑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을미나 을축 또 경진이나 경술이죠. 이런 것들 관계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요거 2개나 요거 2개나 합하면은 4개가 되는데 사주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뭐 임상은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져서 60 갑자에서 4개가 더 플러스 되어갖고 지금 4개 쾌가 나온다는 것을 상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술충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무당 갖기는 우습게 하는데 무당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요. 무당이 공부를 하면은 이 명리하는 거는 정말 우습게 할 건데 기도는 잘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건 이상하죠. 원래 무당은 기도와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산에 가서 앉아서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공부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죠. 눈 감고 있는 게 눈을 뜨고 글을 하염없이 읽고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보다가 공부가 사실 더 어렵죠.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공부보다가 기도가 더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신으로부터 내가 모시는 신령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다. 확인 안 되잖아요. 하지만 공부는 원리를 파악하고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와 공부를 같이 해야 바른 무당이 됩니다. 어떤 무당은 좋은 성관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가만 앉아갖고 저절로 입이 열려갖고 공명도 이름도 나고 재물도 들어오는데 어떤 무당은 꺼져가는 촛불 같은 신령을 인연되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꺼져가는 신명을 내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살린다. 그러면은 신령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뿐만 아니라 춤도 추겠죠. 그러면 제자도 잘 되고 신령님도 잘 되는데 꺼져가는 불을 기름을 보충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합니다. 그게 살아날까요?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인연이 약한 신령님을 모시고 있다. 도법이 약한 신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반드시 사주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름난 무당보다 나을 거예요. 왜? 근거가 있잖아요. 학문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름난 무당은 잘 맞추는데 설명은 못해요. 진토는 어떤 것이냐? 진토는 땅으로 말하면 이렇게 펑퍼지근한 땅이에요. 진토는 보통 산소에 많이 연결되어 봐요. 왜? 그게 백호살이라죠. 토는 다 백호살이잖아요. 진토는 갑진백호에 연결되어 있죠. 갑진백호에 또 무진백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편제나 비견백호에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넉으로 봅니다. 넉, 혼, 이렇죠. 물에 빠졌거나 넉을 건지지 못하죠. 산소를 이장하는데 시선은 들고 갔는데 혼을 못 건져갔어요. 그러면 그게 넉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사를 가는데 가구는 옮겼는데 사람을 못 갔어요. 그럼 그게 이사입니까? 사람이 가야 되는데 가구만 달라 옮겼어요. 그럴 때 남아있는 것이 넉이고 또 산소에 물이 흐른다든가 물이 재인다든가 이때 진토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술토는 어떤 땅이냐면 이렇게 높단한 땅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이 참 불리해요. 오르내리기 참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천문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독성에 많이죠. 이제 혼자 공부하는 독성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풍수로 보면은 높은 산에 모셔져가 있으니 접근하기 힘들죠.
그러면 그 조상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개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술토가 있는 주는 조상이 개발되거나 자연에서 소멸되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높으니까 그걸 다 보고 또 이 둘은 공동묘지가 많아요. 이거는 공동묘지는 높은 곳이 있고 이거는 보편적으로 낮은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토는 꼴짝이에요. 이래서 푹 꺼진 꼴짝이 있죠. 이런 꼴짝이 여기가 축토예요. 햇볕도 안 들어오고 기온은 떨어지고 바람은 세고 골병 든다는 거 있죠. 이 골병 든다는 말이 꼴짝이 바람에 병든다 이 말인데 이가 딱 골병 드는 거죠. 그래서 축토가 그런 축구하니까 그런 곳에 산소를 모시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조상은 한이 서리겠죠. 추워서 들들들 떨면서 후손을 원망하겠죠. 그래서 이 축토에 정축 이렇게 하는데 정축은 백호살죠. 얼마나 한이 서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축이 식신백호니까 후손들한테 안갚음 하려고 많이 그러겠죠. 그래서 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토는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언덕바지니까 산소가 어떻게 있느냐면 집 앞에 가까이 있다. 밭이나 논두렁이라든지 집 주변에 모셔진 게 많고 또 일반적으로 화장에 해당되었고 화장해갖고 붕굴이죠. 빠져서 뿌려버리거나 또는 수목장에 일이 크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명에 가면은 이건 살풀이에 해당됩니다. 미토가 있는 분은 뭘 한다 그러면 꼭 살풀이를 해줘야 편안하겠죠. 자, 이렇게 진술충미가 사주에 있으면은 이 토오행만 제대로 이행해도 좋아요. 그 집안에 우환을 찾아서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발생한 우환을 조용하게 잠재우는 것들을 무당이 주 그거잖아요. 근데 사주는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긴 거 어떻게 해볼 처지 없어요. 그따 부적 너무 책 보고 그리는데 무당은 신에서 내려서 봤지만은 보통 명리하시는 분은 그림을 그리거나 보고 그리거나 아니면은 불교상에 사갖고 와갖고 나름대로 뭐 기도한다 하는데 모르죠. 그렇게 해서 몇십만씩 받고 전해주는데 그것 보다가 무당들이 하는 부적, 무당의 부적을 써도 제대로 써야 되니까 이런 토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런 것을 무당이 먼저 알고 처리해 주는 게 좋으니 진술충미토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